60대 이후의 삶은 나를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독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행복과 평화를 해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관계를 정리하고 나 자신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독이 되는 사람의 특징부터 그들과 건강하게 거리를 두는 기술, 그리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독이 되는 사람이란 누구인가? 독이 되는 사람의 주요 특징. 우리 주변에는 독이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항상 불평을 늘어놓거나 타인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죠. 또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종종 상대를 조종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관계에서 느껴지는 피로감과 스트레스. 독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다 보면 대화 후 이유 없는 피로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가 끝난 뒤 기분이 나빠지거나 에너지가 고갈되는 기분이 들지 않나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독이 되는 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특히 그들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나의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고 끊임없이 자신만을 강조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안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피로감을 무시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지키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는 내 삶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부정적인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독이 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행동은 생각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들의 비판과 부정적인 태도는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태도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과 사고방식에도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에너지는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방치하면 점점 더 나쁜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이 되는 행동을 인지하고 관계를 재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왜 60대의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하는가? 건강과 행복을 위한 필수 선택. 60대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더 이상 부정적인 관계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독이 되는 관계는 우리의 정신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 모두에 해로운 영향을 끼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인간관계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는 혈압 상승,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관계는 삶의 활력을 높이고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위한 결정. 60대 이후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더욱 소중합니다. 이 시기는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독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의 귀중한 에너지를 갉아먹으며 더 나은 관계를 맺을 기회를 빼앗아 갑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에게 손해로 돌아옵니다. 대신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긍정적인 사람들과 보내는데 집중해 보세요. 이는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할지 선택하는 것은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독이 되는 관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독이 되는 관계는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감정을 불안하게 만들고 자신감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삶의 작은 즐거움까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 독이 되는 관계를 정리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삶의 질은 급격히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변화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독이 되는 관계를 정리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3. 독이 되는 사람들과의 거리두기 기술. 갈등 없이 관계를 정리하는 대화법. 독이 되는 관계를 정리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상대방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부드럽게 표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불편함을 느꼈다고 말하며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대화를 시작하세요. 상대방이 의도치 않게 당신을 힘들게 했을 수도 있으니 대화에서 비난보다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화가 잘 풀리지 않거나 상대방이 변화를 원치 않는다면 관계를 정리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갈등을 피하려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나의 평화와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상대방에게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행동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행동에 옮기세요. 심리적 거리두기의 실천 방법. 직접적으로 관계를 정리하기 어렵다면 심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과의 연락 빈도를 줄이고 만남의 횟수를 조정하며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어보세요. 이런 방식은 상대방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나의 에너지를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또 심리적으로도 상대방의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기 위해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심리적 거리를 두는 과정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평화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나 자신을 위한 작은 실천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나의 경계를 세우고 지키는 기술. 경계를 세우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경계를 세우려면 먼저 내가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나의 경계를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점에서 나는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솔직히 말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지키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나의 행복과 평화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스스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나의 경계를 세우고 지키는 일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4.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 나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 찾기. 독이 되는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나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의 생각과 경험을 존중하며 함께 있을 때 편안함과 활력을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 모임이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이나 취미 클래스에 참여하면 비슷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만난 사람들은 단순한 관계를 넘어 인생의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관계를 맺는 데 주력하세요.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소통 기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소통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공감하는 태도가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대화할 때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세요. 예를 들어, 너는 왜 그런 말을 했어? 보다는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와 같이 표현해 보세요.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대화는 관계를 더 깊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소통 기술은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관계를 더 오래 지속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자신감 키우기.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종종 두렵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치와 매력을 믿고 이를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세요. 관계 형성의 첫걸음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태도가 긍정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또한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관계를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이세요. 새롭게 시작된 관계는 예상치 못한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60대는 나 자신을 돌보고 행복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를 정리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가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유익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원하시죠? 하지만 재정 관리 실수 하나가 노후의 행복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미리 알지 못해 후회하곤 합니다. 오늘은 은퇴 후 꼭 피해야 할 재정 관리 실수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은 실천만으로도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실수. 노후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는 위험성. 많은 사람들이 노후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은퇴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수입 부족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유지비, 의료비, 생활비와 같은 고정 지출을 계산하지 않고 지내다 보면 재정적인 압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노후 재정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재정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소비에만 집중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 현재의 소비 욕구를 채우느라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에도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현재 소비를 줄이고 미래를 위해 저축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여행, 쇼핑 등 과도한 소비를 계속하면 노후 자금은 빠르게 고갈됩니다. 예산을 세우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결국 미래에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면서도
삶의 만족도를 유지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지금의 소비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예상치 못한 지출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로 인한 의료비나 주택 수리비와 같은 큰 지출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재정적 압박을 가져옵니다. 긴급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은 노후 재정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를 간과하고 모든 자금을 고정 자산에 묶어두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유동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긴급 상황에서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해 비상금 계좌를 운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작은 준비가 노후의 큰 위기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2. 무리한 투자가 가져오는 재정적 위험. 높은 수익만을 기대하며 과감히 투자하는 실수. 많은 사람들이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무리한 투자에 뛰어드는 실수를 범합니다. 특히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큰 투자 상품에 올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 암호화폐 등 고위험 투자 상품은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손실의 가능성도 큽니다. 노후 자금은 한번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스크를 분산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선택을 하세요.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자산을 유지할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문가 없이 복잡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기. 전문가의 조언 없이 복잡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큰 실수입니다. 금융 상품의 조건과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하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 상품에 투자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자신에게 맞는 선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노후 자금은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금융 상품의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히 결정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은 안전한 재정 관리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투자. 노후 자산은 안정성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익률에만 집중하여 안정성을 간과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노후에는 큰 변동성 없이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 배당 주식, 혹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제공하는 자산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자산을 고위험 투자에 몰아넣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자산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에서의 안정성은 노후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지금의 선택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3. 저축과 투자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실수. 지나치게 저축만 하거나 투자만 하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저축과 투자 중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지나치게 저축에만 의존하면 자산이 불어나지 않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가치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돈을 투자에 쏟아붓는다면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에 크게 휘둘릴 위험이 있습니다. 노후 재정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저축과 투자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저축은 긴급 상황이나 기본 생활비를 대비하는 데 필요하고 투자는 자산을 늘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두 가지를 적절히 병행해야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재정 전략은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유동성 없는 자산에만 집중하는 위험성. 유동성이 없는 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돈을 부동산이나 장기 투자 상품에 묶어두면 긴급 상황에서 자금을 쉽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동성이란 필요한 순간에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노후에는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기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동성 자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예금, 단기 금융 상품 혹은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일부를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동성 없는 자산은 안정성을 주지만 유연성을 잃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자산 구조를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상금을 마련하지 않고 전 재산을 묶어버리는 실수. 노후 재정에서 비상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상금은 재정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장기 투자에 묶어버리거나 고정 지출로 사용하며 비상금을 확보하지 않습니다. 비상금은 최소한 몇 개월치 생활비 정도의 금액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도 재정적 스트레스 없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 관리가 아니라 노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중요한 준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비상금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 보세요. 4. 연금 및 복지 혜택 활용 부족.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이해 부족. 노후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연금 제도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구조와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지나치곤 합니다. 연금은 은퇴 후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인연금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의 수령시기나 금액을 미리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정보 없이 연금을 활용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연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정부 복지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혹은 노후 생활비 보조와 같은 혜택은 노후 재정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복지 혜택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이나 세금 감면 혜택을 활용하면 재정적 여유를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정부 혜택은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연금 수령 시기를 잘못 선택해 손해보는 실수. 연금 수령 시기를 잘못 선택하는 것도 노후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금액이 줄어들고 너무 늦게 수령하면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수령 시기는 개인의 재정 상황과 건강 상태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원이 충분하다면 연금 수령을 늦춰 더 높은 금액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대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기 수령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잘못 선택하면 큰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계획하세요. 5. 재정관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실수. 혼자서 모든 재정 결정을 내리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재정 관리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재정은 복잡한 변수와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결정을 내리다 보면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세금, 투자, 연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 혜택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투자 전략은 전문가와
상의할 때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결정을 내리는 대신 믿을 수 있는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노후의 안전을 위한 투자입니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하는 위험성.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정보만으로 재정 결정을 내리는 것도 큰 실수입니다. 잘못된 정보는 노후 자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상품이나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는 허황된 이야기를 믿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전문가가 제공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이것이 노후 재정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핵심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얻는 장점. 재정관리 전문가와의 상담은 노후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고 목표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 시점, 세금 최적화, 투자 분산 등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와 함께라면 재정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더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 생활에서 안정감과 평화를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은 단기적인 비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재정적 안정과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민해 보세요. 노후 재정 관리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평생의 삶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소개한 실수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와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응원하는 더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점점 멀어진 가족들과의 관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60대는 오히려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가족은 나를 이해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바쁘게 살아오며 서로의 마음이 멀어진 것을 느낄 때가 있죠. 오늘은 왜 가족 관계가 멀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1. 왜 가족 관계가 멀어지는가? 서로의 삶에 바빠진 현대인의 현실. 현대 사회에서는 각자가 자신의 삶에 바빠지며 가족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독립하고 부모와의 물리적 거리까지 멀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점차 대화와 소통의 기회가 줄어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서로의 일상에 관여할 기회가 줄어들며 감정적으로도 거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서로의 바쁜 삶을 존중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소통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를 회복하려는 작은 노력으로도 충분히 이 거리를 좁힐 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가 가져오는 갈등. 세대 차이는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경험이 사고방식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술이나 문화의 차이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벽이 느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만 부모 세대는 이런 변화를 어렵게 느낄 수 있죠. 이런 차이로 인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오해가 쌓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관계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생각하지? 라는 질문 대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화와 소통의 부재가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이유. 가족 간의 소통 부족은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부족해지곤 합니다. 간단한 안부 인사조차도 소홀히 하게 되면서 점점 대화의 문이 닫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마음속에 쌓인 오해와 갈등이 풀릴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말해봤자 소용없어라는 생각이 들며 관계가 더욱 소원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를 되돌리려면 대화를 다시 시작하려는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소통은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기억하세요. 2. 60대에 가족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 인생 후반기의 행복은 가족에서 시작된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내가 사랑하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혼자만의 삶도 충분히 의미 있을 수 있지만 정서적 안정과 지지를 제공하는 가족은 더 큰 힘이 되어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힘들거나 어려운 순간에는 가족의 존재가 더욱 절실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가족 관계를 회복한다면 앞으로의 인생에서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임을 기억하세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족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정서적 지지 기반. 가족은 우리의 정서적 안정과 지지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때로는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는 이런 지지 기반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관계가 멀어진 상태로 방치하면 외로움과 후회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줄 수 있는 따뜻한 정서적 지지는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지금 관계를 되돌려야 하는 이유. 60대 이후에는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되는 것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후회는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멀어진 관계를 방치한다면 시간이 더 흐를수록 되돌리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작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보세요. 가족과 함께 웃고 대화하며 공유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관계를 되돌릴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3.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첫걸음.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인정하기. 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갈등의 원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서로 멀어지게 되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이어졌을 수 있고 서로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관계가 소원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해결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만의 잘못을 탓하지 않고 나 자신의 태도도 점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그때 이런 행동으로 상처를 줬을지도 몰라라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관계 회복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진심을 담은 대화로 마음의 문 열기.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진심을 담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쌓인 감정을 솔직히 나누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그때는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다라며 자신의 마음을 먼저 표현해 보세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도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너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대화는 감정을 푸는 동시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두렵더라도 그 작은 용기가 관계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노력으로 관계를 조금씩 회복하기. 관계 회복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과 사소한 노력이 쌓여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주 연락을 시도하거나 간단한 안부 메시지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중요한 날에 간단한 선물을 전하거나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사소한 노력은 상대방에게 나는 여전히 당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관계가 멀어졌다고 해서 마음까지 멀어진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꾸준히 노력하면 조금씩 관계의 벽이 허물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개선하려는 마음입니다. 4.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실천법. 세대 간 차이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가족 간의 세대 차이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만큼 생각과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는 특히 기술, 문화, 생활 방식의 차이가 큰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생각하지? 라는 의문 대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은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 배울 점을 찾는 것이 가족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공감과 이해는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정기적인 소통과 만남을 위한 노력.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소통과 만남이 필수적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미루거나 만남을 자주 갖지 않으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한 주기를 정해 전화하거나 가족 모임을 계획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달 첫째 주 일요일은 가족 식사하는 날로 정하자라고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리적 거리가 멀다면 화상통화나 메시지를 통해서도 소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자주 소통하는 가족은 멀어질 틈이 없습니다. 감사와 존중을 표현하는 습관 만들기. 가족 관계를 개선하려면 감사와 존중을 표현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소홀히 하게 되는 관계가 가족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마워, 수고했어와 같은 간단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존중은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더 가까이 느끼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기여한 점이나 노력한 부분을 인정해주는 태도는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 간의 소소한 감사와 존중의 표현은 사랑을 확인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감사의 말을 건네보세요. 생각보다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5. 회복된 가족 관계가 가져오는 변화. 정서적 안정과 행복한 일상. 가족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일상은 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해집니다. 가족은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정서적 안정감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일상에서도 가족의 지지와 응원을 느낄 수 있다면 더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가족과의 시간은 그 자체로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안정감은 우리의 건강과 전반적인 행복에도 기여합니다. 관계 회복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초를 다시 다지는 과정입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할 수 있는 든든한 지지. 가족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할 수 있는 든든한 지지대입니다. 경제적, 정서적,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 등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가족의 응원과 도움은 큰 힘이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이런 지지와 지원이 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의 존재는 삶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가족은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을 극복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기쁨.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관계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성숙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회가 됩니다. 함께한 시간 속에서 나누는 추억과 대화는 삶에 더 큰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또한 가족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기쁨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시작해보세요. 그 결과는 분명히 당신의 삶에 커다란 행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60대는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작은 노력으로 소원해진 가족과의 거리를 좁히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